예, 오늘 개혁신당의 정책을 또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27일 발표한 탈당 선언문에서 이제는 정치를 하면서 표가 떨어지는 이야기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할 것이고, 저는 다른 정치인과 다르게 30년 뒤에도 제가 한 정책적 선택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제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 개혁신당은 노인층 교통복지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개혁신당은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현재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습니다. 논쟁적일 수 있지만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복지는 매우 중요하며 고령화가 가속되는 현재의 인구구조 속에서 꼭 다뤄져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따서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완전 무임으로 변경된 현재의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국회 예산처의 자료를 보면은 고연령층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맡아서 부담해야 하는 복지의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의 사례입니다. 고연령층의 교통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되어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입니다. 또한 개혁신당은 현행 무임승차 제도가 교통복지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큰 틀에서 공정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지역에서는 이런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에게는 그림의 떡과도 같은 제도입니다. 또한 역세권에 거주하지 않아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이용해야 하는 고연령층에게도 현행 제도는 매우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고연령층이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집 앞에 버스를 두고 먼 길을 걸어와서 지하철을 이용해야 되는 현행 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30년 뒤의 미래를 바라보며 교통복지에 대한 제도를 다음과 같이 재설계하겠습니다. 현행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2023년 현재 전국 950만 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근, 통학 등의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이 빈번한 고연령층을 위해 해당 선불액수 12만 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하여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예상 비용은 2024년 기준 1조 2천억 원가량이며, 이 비용은 현재 6개 도시의 도시철도 적자액 1조 7천억 원, 서울 지하철 적자 1조 2,600억 원, 서울 버스 적자 6,582억 원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표를 까먹을 수 있지만 논쟁적이면서도 3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옳은 선택, 부끄럽지 않는 선택을 정책으로 선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개혁신당 정책 발표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창준위원장 허은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정강 정책은 기업을 대하는 개혁신당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총수들은 동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총수들은 스탠딩 먹방쇼의 동원 대상이 아닙니다. 기업인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시가총액 수천조의 기업 총수들이 특정 지역 선거를 위한 행사라는 의혹을 받으며 대통령과 떡볶이를 먹어야만 하는 나라는 공화국이 아닙니다. 왕정국가나 독재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개혁신당은 이러한 구시대적 관념과 분명히 단절할 것입니다. 기업에게 엄격한 준법 의무와 납세 의무를 요구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다면 22대 국회에서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총수들이 발벗고 뛰는 것도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국회의 관리감독하에 얼마든지 예산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 가족이 해외에 나가면 폭탄주를 마셨다느니 명품 투어 했다느니로 논란이 되는 것, 국민들 보기에 창피합니다. 개혁신당은 이러한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대통령의 해외 출장 일정과 예산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명 황제 출장 방지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새로운 법이 아닙니다. 일본은 전날 조간신문에서 총리의 일정을 분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담자의 직책과 이름, 식당 이름도 공개합니다. 미국 백악관도 대통령 동선 공개에 적극적입니다. 배석자들의 이름부터 이미지 자료까지 제공합니다. 우리도 당장 오는 모든 사항을 공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한 달 이내에 사후 보고는 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국회 운영위의 해외 일정과 지출 내역을 제출하면 국민께서 내주신 피 같은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일정을 해외 언론의 연예 뉴스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하면서 시간 보내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한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개혁신당은 한가하게 스타트업에 대한 예산 폭탄 같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부터 최근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까지 이미 지원의 규모는 남부럽지 않습니다. 다짜고짜 실리콘밸리의 이름 앞에 K자를 붙인다고 우리나라의 구글과 아마존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정치가 제의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규제 갈등의 적극적 조종자가 되기는커녕 방조하고 뒷짐지고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제 그 게으른 심판자의 역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갈등의 조정자, 그것도 아주 신속한 조정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에게 기술을 탈취당한 스타트업의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 투자하겠다고 몇 번을 만나 상의한 뒤에도 그렇게 합니다. 몇 달 전 모 건강기기 관련 분쟁 조정이 끝났지만 애초에 해당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하지 않아도 될 생고생을 치른 셈입니다. 그 시간만큼 혁신도 지체됐습니다. 국가적인 손해입니다. 타다나 로톡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무조건 스타트업 편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속하게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에게는 이 불확실성을 견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1년 이전 규제에 묶이면 바로 파산입니다. 지금처럼 국회에서 진흙탕 싸움만 하면 수많은 창업자들의 꿈이 박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치가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현존하는 스타트업 중에서 없는 문제를 굳이 만들어서 해결하라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 국민이 가진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필연적으로 우리 사회 이해 당사자들 간의 첨예한 힘 겨루기를 동반합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뻔한 예산 폭탄 이야기를 거듭할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임무, 사회 갈등을 조절하고 해결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일입니다. 그게 혁신을 꿈꾸는 청년들의 꿈을 지켜주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진부한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보수는 기업 위에 군림하려 들고 진보는 기업에 화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보수 진영이 가진 관치 경제의 추억, 진보 진영이 가진 반기업 정서의 난사 모두 거부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정치가 기업에게 할 말이 생깁니다. 함께 우리 경제를 가꾸어야 할 동반자이면서 냉철한 견제자도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개혁신당은 시장 경제를 누구보다 존중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하고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목숨처럼 수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거기에 정치의 공간이 있다고 믿습니다. 혁신의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첨예한 사회의 갈등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종자로 나설 것입니다. 정치가 창업가들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가슴 뛰는 미래로 가겠습니다. 기업 팔만 나는 대한민국,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거침없이 꿈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정책 발표는 저희가 처음에 창당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저희는 정책을 항상 30년 정도의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했던 대중교통 중에서 도시철도 무료 이용을 폐지하는 내용은 사실 굉장히 논쟁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10년 정도의 타임프레임을 가지고 정치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정치를 그만두기 전까지만 이 문제가 터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하철의 공사부채로 이제 남겨놓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실 지하철 기관 부실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역 간 격차 없이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만 원 정도의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다 소진한 뒤에는 40%의 할인 혜택, 중고생 정도의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은 수도권 지역에 예를 들면은 굉장히 기형적으로 발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교통 취약 지역일수록 소위 역세권이 아니고 역세권이 아닌 경우에 오히려 버스를 돈 내고 고연령층이 타야 하고 역세권의 고가주택이나 교통이 편한 지역에 사는 분일수록 무료 이용 혜택을 보는 이런 역진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표를 따지지 않고 용기 있게 공정의 문제를 지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급했던 것처럼 6개 대도시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지역에서의 도시철도 할인 혜택이라는 것은 저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만큼 이것이 보편적인 교통복지로 재탄생해서 버스나 지하철, 택시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선불형 교통카드 제공이 더 낫다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예. 제가 발표한 정책의 기본은 더 이상 기업이 정치에게 희생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경제에 맡겨두면 될 일이고요. 어느 먹방쇼에 초대되는 그러한 분들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율권을 드리는 것이 저희 개혁신당의 모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앞으로의 당 강령에서도 결국 기업에게 부과하는 의무라고 한다면은 적정 준법 의무와 조세 납부의 의무 외에 다른 의무, 다른 사회적인 의무를 비자발적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대기업 정책에 대한 골자입니다. 그래서 준조세 형격으로 부과되는 많은 사회적 의무들 그리고 또 때로는 스포츠 유치 활동 같은 것에도 동원되는 어떤 기업의 현실 사실 탄핵을 겪으면서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면서도 이번에 엑스포 유치 과정이나 이런 곳에서 기업은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소 비자발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동원되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과방위로 있으면서 CES 지난해도 갔었고 또 올해 뉴스로도 많이 봤는데요.
오늘자 한국경제 일면에서 미래기술에 대한 그 기사가 났더군요. 그러니까 중국이 53개의 미래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기술은 0개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CES에 가면 반 이상이 대한민국 스타트업입니다. 그리고 상을 받는 것도 대한민국 스타트업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거기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왜 대한민국에는 구글이라는 아마존이라는 그런 스타트업이 성장하지 못하는지, 정치가 너무 희생을 강요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지점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혹시 정책이나 아니면 혈압 관련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면은. 예. 말씀해주셨지만 그 무임승차 폐지 분야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혜택받는 예. 그 노년층분들이 반발이 좀 많은데요. 예. 이나는 정부와 신당하고 연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 공약이 소외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정치권이 그 고연령층에 대한 접근을 너무 단편적으로 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연령층은 사실 어느 누구보다도 과거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 또 집단적인 노력을 중요시 여겼던 그런 분들이고, 그 과정에서 사실 지금 세대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개인의 희생도 감내했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이 공약을 가지고 많은 분들과 상의했을 때 이 결국에는 지금 유발되는 도시철도 부채나 이런 것들이 미래 세대의 큰 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또 그 안전망을 치기 위해 가지고 결국에는 12만 원 정도까지는 무상 이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취지를 밝혔고, 오히려 지금까지는 지하철에만 편중되었던 혜택, 또 그리고 대도시권에만 편중되었던 혜택을 보편적으로 넓히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은 분명히 형성되겠지만은 저희가 봤을 때는 오히려 상당한 합리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결국에는 그러면은 야마가 네. 연 12만 원짜리 교통 보상 모집카드를 지급하겠다라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첫머리에 이제 표현하시기를 노인 무상 해제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약간 언론이 오해할 수도 있고, 정치층에서도 신당은 그러면 우리랑 뭐 적대하자는 건가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만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렇게 그 폐지라는 표현을 첫 서두에 앞세울 수 있을까요? 뭐 이준석을 잘 아신다면은 네, 뭐 의도는 뭐 좀 있는 거를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이 이 문제를 사실 그게 처음에 그렇게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그게 중심에 서 가지고 정치권이 표의 유불리가 있을까봐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문제다. 그리고 계속 지자체장에게 떠넘기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들은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신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아까 말했던 지하철에 편중된 어떤 혜택 문제를 버스에도 확장시켜보기 위해 가지고 70세 이상은 버스를 또 무상화하는 시도를 해보기도 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시도가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이거는 논쟁이 커져야지만이 해법이 나오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개혁신당이 먼저 총대를 매기로 했다. 그리고 아까 그 결국에는 12만 원짜리 사실상의 교통 바우처를 제공하는,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무상 이용을 하는 패턴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패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 아시는 것처럼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실버 일자리로 지하철 택배 같은 것도 많이 활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유상 운송을 위해서 사용되는 무상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봤을 때 옳지 않다는 또 의견 제시도 있어서 저희는 그런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입장을 냈지만은 이것이 나중에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통해서 가장 완성된 안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소 뭐 예를 들어 처음에 일부 오해하는 여론을 맞는다 하더라도 논의의 장을 펼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표님, 이제 무임승차 시스템이 연간 한 8천억 규모고, 네. 그거는 이제 지자체만 이긴 하지만 1조 2천억 정도가 돈이 오히려 더 들고 네. 그런 셈인데 미래에 생겨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지하철 부채가 이미 누적된 게 서울 지하철만 10조 원이 넘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든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미 국비 투자는 예정되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현재 지하철 적자 규모가 8천억이라 얘기하지만은 또 버스 적자 규모가 지금 서울에서 한 6천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중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 입장에서는 버스까지도 지금 이제 조세 부담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총액 기준을 봤을 때는 사실상 조금 서울 시민들, 특히 서울의 역세권에 거주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부담이 늘어난다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서울의 비역세권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시는 분들은 뭐 제가 굳이 표현하자면은 큰 변화는, 총부담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다만 지방에 계신 분들은 또 오히려 이런 교통복지 혜택이 더 확대된다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다만 이 제도가 정착되면은 그 고연령층의 복지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조금 더 책임을 높인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예, 예. 이현주 전 의원 지금 탈당 주셨는데 사전에 개혁신당 쪽과 좀 소통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과 별개로 이제 탈당을 하셨으니까 영입을 다 저는 이현주 의원님은 예전에 제가 방송도 같이 하고 하면서 이현주 의원님이 뭐 정권 초기부터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첫 번째로 진정성은 있다.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당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건 잘못되다 하셨기 때문에 진정성을 다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렇게 행동하신다는 건 용기 있는 행동이다까지는 모두 다 아마 인정할 것이고, 개혁신당 내에서도 구성원들이 비슷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저희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어떤 사전 논의나 뭐 합의된 지점은 없다. 이렇게 언론인들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 거대 양당이 오늘 앞다퉈 좀 저출생 관련 네. 정책을 발표하려는 것 같은데 신당에서는 저출생에 그림을 그리시고 있는 게 있나요?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 연금개혁도 항상 연금개혁 하나에만 몰두하다 보면은 더 내고 덜 받기 늦게 받기 정도의 해법으로 개수 조정으로만 가는 경향성이 있는데, 저는 양당의 저출산 공약 경쟁을 또 기대하겠지만은 흔히 나오던 예를 들어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지원금을 확대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출산 정책 중에 일부가 공개된 셈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교육 관련 공약으로 테두리가 잡혀 있었지만은 사실 저출산 문제에 있어가지고 육아 기간이 지나치게 긴 것도 출산을 결심하는 데 큰 장애 요소가 된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이후부터 예를 들어 기숙사 혜택을 보는 기간을 광범위하게 늘린다든지, 그래서 사교육비와 양육의 부담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인 저출산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외에도 앞으로 저희가 녹여내는 정책 중에서 당연히 저출산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낸 정책의 큰 틀을 보면은 이것이 묻기에 따라서는 저출산 정책이고 어떻게 묻기에 따라서는 교육 정책이고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저희는 굉장히 적극적인 저출산 정책을 낸 셈입니다. 예, 중고등학교 기숙사 확대라는 것은. 예. 기업의 성장도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가 연관이 되는 거지, 저출산이라는 것만 따로 떼서 했을 때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저희는 총체적으로 보면서 해결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